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MBC 스트레이트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국힘당의 전복민 의원이 12년 만에 130배의 재산을 늘렸는데 도대체 이 재산은 어떻게 늘어났을까?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했을 때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1위였어요. 국회의원 중에. 근데 박덕흠이나 뭐 조수진이나 김홍건이나 이런 사람이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싹 사라진 거야. 왜 초선인데다가 이름도 너무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안 삼은 거죠. 이거를 이제 MBC에서 뒤늦게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부산 건설토의 자식이었어. 근데 이 건설업체가 이 돈을 버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는 저기 금싸라기 땅인데 규제가 풀리지 않는 땅을 산 다음에 이 부산시장이나 이 부산시랑 결탁을 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인허가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천억이나 1조 단위의 그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익은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져 있는 다른 건설사나 시공사들 다 나눠 먹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면서 인허가를 풀어서 돈을 버는, 소위 말해서 땅 장사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MBC 기자가 이 사람의 아버지랑 인터뷰를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멀쩡하게 인터뷰를 하다가 저기 세 장 줄게. 세 장이요? 3천만 원 내가 땡겨 줄게. 그 보도 좀 하지 말지. 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보도를 무마하려고 한 게 지금 딱 드러났어요. 사실 이건 진짜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포탈에 아무도 나와 있질 않아. 뭐 이용구 뭐 판사 어쩌고 뭐 운전자 폭행 막 이런 거를 막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 사람 기사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검색하니까는 한 5개 있나? 오늘 검색하니까 한 15개 있나? 진짜 이래도 됩니까? 지금 전복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국힘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그 방송이 이제 초용은 더 이상 춤추지 않는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과 한동훈, 한동훈과 김건희의 통화 내역들이 쫙 나오면서, 통화 횟수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모락모락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도대체 저 둘의 관계는 뭐지? 근데 그거에 대한 이 언론 플레이, 이미지 메이킹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와서 제가 빵 터졌어요. 윤석열 아내가 아파서. 윤석열의 아내가 최근에 아프고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주변에 걱정하고 있고 요리를 잘하고 있는 윤석열이 아내한테 요리를 해주면서 둘의 그 아픈 마음 달래고 있고 윤석열 아내는 오래전부터 유기견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 아픈 애들을 데려다가 키우다 보니까 7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쫙 나와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관계가 도대체 뭐지? 쟤 뭐야? 왜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해? 특히 그 상황도 되게 웃기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윤석열은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상적인 부부고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게 그 세 사람의 통화 횟수에 대한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의 언론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한동훈의 머리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은 무엇을 넣고 싶은 거지? 이 기사는 그들의 관계를, 그 모습을, 그 본질을 덮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상적인 남자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의도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윤석열과 윤석열 와이프에 대한 얘기는요, 늘 제가 느끼지만은 직접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3자가 정리해서 이거를 언론사에 알려주면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주진우 기자가 1년 전에 윤석열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자세히 보면 윤석열이 본인이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주진우 기자의 워딩을 쫙 분석해 보세요. 누구에게 들은 거를 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들의 언론 플레이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윤석열 와이프 다. 직접 대화하는 거는 녹취록으로 나온 거 외에는 사실상 다 만들어진 기사다. 근데 하여튼 그 의도는 너무 재밌다.
네, 지난 그 한 달 반 동안 그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의 직무배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징계위가 소집이 되고 예, 허무개거에 가까운 결론이 나고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은 다시 또 이제 대통령의 재가마저도 부정하면서 이게 보복소송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이것을 다 지켜보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왔었던 우리 진영은 거의 혼돈의 카오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지? 서로 원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밖에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서로 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닥치고 그냥 민주당 지지해 뭔 소리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앞으로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방향 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혼돈의 이 본질은 뭐지? 라고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제가 민주당을 가끔씩 비판하지만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이. 사람들이 지금 의견을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징계위를 소집해서 결국은 징계를 받아냈어요. 추미애 장관의 방식은 옳았어요. 그리고 결정문에도 윤석열은 해임에 준하고 수사 의뢰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총장의 임기제 보장 때문에 우리가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되게 했지만 결국 추미애 장관은 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사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냐라는 거지. 윤석열은 보복을 하고 불복소송을 하고 이젠 대통령의 본인이 임명을 받았으면 대통령의 재가마저도 무시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는 그 힘이 있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나 민주당에 있는 최고위가 나서서 이 상황이 뭐라고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 의미를 규정지어줘야 되거든.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100% 연성 구테타가 맞습니다. 이 상황을 추윤 갈등이고 세력과 세력의 갈등이고 여야의 갈등이고 추미애의 대권 행보고 윤석열의 대권 행보라고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이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결론 이런 파편의 조각 속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요, 이 상황이 뭐다라고 결론을 짓고 국민들한테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돼요. 이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달, 그 다음에 조국부터 시작된 지난 1년 반간에 이 윤석열의 검찰, 언론, 사법부에서 벌어진 이 모든 행태는 그냥 구테타예요. 이건 연성 구테타. 브라질의 상황과 사실 똑같아요. 지금 브라질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아주 회자가 많이 되고 있죠. 윤석열과 거의 평행이론에 가깝다라고 하는 모르 판사 얘기가 되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모르 판사가 한 행동을 보면 윤석열이랑 거의 흡사해요. 브라질은 이 기소 판사가 있어요.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검사들을 밑에 부려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사건을 끌어가고 그 다음에 재판도 본인이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잡은 게 뭐냐? 겨우 이 좌파 집권한 룰라 정권을 무너뜨려요. 부패 스캔들로. 그리고 룰라의 다음 차기에 나왔던 호세부 대통령까지 다 탄핵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결국은 가장 큰 수혜자가 뭐냐? 누구냐?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군사 구테타 시절에 군인이 다시 또 대통령이 되는 참극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정권이 보스나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요. 지금 룰라 대통령 중간에 석방되어 있는 상황이죠.
룰라 대통령이 지금 다시 나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모루가, 이 보스나로 이 엽기에 가까운 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되는 거니까 남자답게 이걸 견뎌내야 된다고 이제 울통벗고 난리치다가 본인이 코로나 걸린. 거의 엽기에 가까운 사람. 동성애자 흑인들 다 죽여야 된다면서 무기 합법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다면서 그렇게 좌파를 공격했는데 결국은 보스나로 대통령이 되면서 예, 브라질 경제는 거의 꼬꾸라지고 있죠. 부의 분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 연성 쿠데타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이 8개의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언론들이 이 사법부와 검찰과 합작하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루 같은 경우는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이 룰라를 잡아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녹취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도 안 받고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올라가고 있어요. 판사였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체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스나로 대통령의 아들들의 이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보스나로가 하지마! 이러니까는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척 하면서 지금 회사에 취직하고 자기는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막상 이 정치 이걸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모루하고 윤석열은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을 쿠데타라고 정의를 해야만 이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들을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쿠데타를 계속 일으켜도 결국은 법원이 막아주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 연성 쿠데타는 얼마든지 더 정교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들이 다음에 벌일 수 있는 좀 더 정교화된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일단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 언제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타임라인을 줘야 돼요. 이 쿠데타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거 수사 기소 분리하는데도 3년 4년 할 거냐고요.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지킬 수 있나요? 검찰의 징계법이나 공무원 징계법부터 다 손봐야죠. 그 다음에 이 징계위의 권한들을 전부 손봐야죠. 그리고 판사와 언론과 검찰이 연합해서 서로 담합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정권 수사를 표적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고 예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책임지고 예 사임할 수 있는 그런 그 정교화된 법들을 만들어야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쟤네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쿠데타를 해서라도 어쨌든 정권을 잡겠어라고 하는 저 야욕을 품지 못하게 해야죠.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이 법치주의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야죠. 쟤네들이 정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거에 대한 답을 내주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쿠데타로 정의 내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세력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왜? 이제부터 사람들이 더 이상 감내가 안 돼요. 그냥 닥치고 민주당 지지해줘. 닥치고 민주당에 몰빵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방향이 나오고 서로 힘을 모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최인호 쌤한테 가서 막 위로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갈라치기네 똥판이네 속가역이네 하면서 다시 또 진짜 저주의 구판을 벌이는 탈레반들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보진영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진영이 다시 힘을 모으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로드맵으로 제시하십시오. 특히 민주당의 지도부와 최고위. 몇몇 의원들이 그냥 언론 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트윗이나 날리고 페이스북이나 날리면 이런 식의 립서비스 말고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